네, 우리 10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종류에 대해서 봤었죠. 완전 비탄력부터 해가지고 완전 탄력까지, 그죠? 자, 오늘 제가 그 탄력성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고 그랬는데요. 104페이지. 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0. 탄력성 0인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죠. 그죠? 탄력성 0의 뜻이 뭡니까?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한 거. 네.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00원이었다. 자,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10개였다고 해볼게요. 자, 요점이 되겠네요. 그럼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는 가격이 20,000원으로 변화를 해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해도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수요량이 10개라는 뜻이죠. 가격이 만약 5,000원을 하더라도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10개. 탄력성 0의 뜻이 그거라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쭉 연결을 하면 이런 수요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탄력성 얼마를 그린 겁니까? 탄력성 0입니다. 탄력성 0인 경우를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죠. 완전 비탄력. 네.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뜻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이 0.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자, 제가 수요량 변화율이 0인 경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요량 불변, 수요량 고정. 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형태를 뭐라 그럽니까? 수직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말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탄력성 0이라는 말이나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나 수요량 변화율 0이라는 말이나 수요량이 불변 고정이라는 말이나 수직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단 말이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 그럼 이제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다, 그죠? 그럼 완전 비탄력과 가장 반대예요. 정반대가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은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무한대죠. 네, 무한대. 지금 제가 완전 탄력 그렸습니다. 이 완전 탄력적은요, 가격 불변이에요. 아까 완전 비탄력은 수요량 불변이었잖아요. 완전 탄력은 뭐라고요? 가격이 불변이에요. 가격.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수평이라 그럽니다. 수평.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중요하다. 자, 이제 탄력성 1일 때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 책에는 이제 직각쌍곡선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탄력성 1. 그럼 이제 여기 탄력성 1이고, 이게 탄력성 0이잖아요. 그럼 1보다 작은 경우에,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럼 이건 탄력성이 1보다 작습니다. 형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보다 큰 경우, 이게 1이고 이게 무한대니까, 이게 무한대잖아요.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으면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럼 이게 탄력성이 1보다 큰 거예요. 이 세 개는 별로 안 중요해. 수직과 수평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수요곡선을 보니까, 자, 수요곡선이 수직일 때 0이었어요. 그럼 탄력성이 이제 무한대로 점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탄력성이 커지니까 수요 곡선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됩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집니다. 탄력성이 커지니까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적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말은 더 탄력적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이런 의미겠네요. 같은 말인가요? 탄력성이 커진다를 더 탄력적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렇죠. 공의 탄력성이 크다, 공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커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가 적게 변하는 게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많이 변하는 게 탄력성이 큰 겁니까? 많이 변하는 게 탄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뜻이 뭐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였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수요량의 변화가 커진다, 이런 의미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작은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자들이 가격에 둔한 걸까요? 민감한 걸까요? 민감해요. 자, 제가 국밥집을 하는데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국밥 가격을 내렸어요. 국밥 가격을 한번 내려봤어. 그럼 가격을 내리면 손님들이 더 와야 되죠? 더 오겠죠? 더 오죠. 근데 가격을 내렸는데 손님들이 별로 많이 안 늘어나. 가격을 내렸는데도 손님이 많이 늘어나질 않아. 탄력성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작은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가격을 내렸더니 손님들이 막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탄력성이 어떤 겁니까? 탄력성 큰 겁니다. 이해되세요? 가격을 변화시켰는데 수요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탄력성이 큰 거고, 가격이 변했는데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줄겠죠. 근데 가격을 올렸는데도 별로 안 줄어. 조금 줄어, 조금. 탄력성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이 확 줄어.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수요량의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손님들이 가격에 민감한 거죠. 자, 이렇게 탄력성이 커지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완만해진다. 완만해진다. 이 내용은 좀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박스로, 빨간색으로 지금 테두리를 쳐놓은 거 있죠? 이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탄력성에서.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 이런 말 보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 네모로 박스 하세요. 시험에서 잘 나와요. 시험에 이런 것들은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하나의 지문으로 나와요. 이 경우는 한 지문으로 나오는데 자주 나온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국밥집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밥집을 지금 한 그릇에 10,000원에 팔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경우에 이때 가격을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날까, 가격을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날까, 이걸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가격을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탄력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격을 올리면 일단 수입 면에서 보세요. 이걸 제가 식을 적고하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까봐. 자, 수입은 가격에다가 판매되는 량을 곱하면 수입이 되죠. 10,000원짜리 10개 팔면 수입이 100,000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수입은 가격에다 양을 곱하면 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요? 손님들이 줄 거 아니에요?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관계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팔고 있는 국밥이 만약에 탄력적이라고 그래 봅시다. 탄력적. 탄력적의 뜻이 뭐예요? 탄력적은 탄력성이 얼마보다 클 때입니까? 그래, 그 뜻이 뭐예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그게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팔고 있는 국밥이 탄력적이야. 가격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해요. 자, 그럼 제가 가격을 일단 올려야 수입이 늘어나겠느냐? 가격을 내려야 수입이 늘어나겠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탄력적이라고.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내릴 때 수입이 증가하겠느냐? 가격을 올릴 때 수입이 증가하겠느냐? 이게 어떨 때 수입이 증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생각부터 한번. 가격을 내렸을 때, 그렇죠. 자, 보세요. 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자, 가격을 올려볼게요, 한번. 이 정도 올렸어요. 자,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게 탄력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좀 늘어날 것 같지만 손님들이 확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폭이 더 크잖아요, 지금. 줄어드는 폭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 줄겠지? 안 그래? 이 두 개 곱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줄어드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럼 수입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당연히 줄겠지. 그런데 탄력적인 가격을 내렸을 때는 가격을 이만큼 내리면 수요량은요,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이제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는 게 더 크잖아요. 늘어나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된다? 수입이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수입이라는 거는 올라간다는 거는 수입이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려간다는 건 수입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겠지. 하지만 수요량이 더 크게 줄어버리니까 수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가격을 내리면 손해보는 것보다도 손님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어떻게 된다? 더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감소하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라? 내려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라. 그래야 수입이 증가한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반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두 개 다 외울 필요 없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반도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되는 거 맞아요? 학원에 이거 팻말 만들어야 돼. 팻말. 이해됩니까? 이거 동그라미 박스만 만들어. 나 이거 하나 건의하고 싶어, 학원에. 진행이 안 돼. 그다음에 원장님들은 내가 진짜 한번 내 사비로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딱 설명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딱 들고,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 안 됩니다. 속으로 X 들면, 이해가 좀 반이 안 되구나. 애매한데요. 삼각형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내 필요한 것 같아, 이거. 내가 해보니까 그래. 이게 딱 봐가지고,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알 수가 없어, 요즘은. 표정이 감지가 안 돼. 하기사 뭔가 모른다고 해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다. 여기다 할게요. 자,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뜻이 뭐예요? 탄력성 1,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올리면 가격 변화율만큼 수요량도 딱 그만큼 줄어. 올라가는 양과 내려가는 양이 똑같다고요. 가격을 내리면요, 수요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증가하고 똑같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 곱해봤자 수입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불변이다.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 불변. 이게 중요하네.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 가격 내려, 그래야 수입이 늘어나.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은 변화가 없어. 이 두 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보면 이거를 막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그림을 막 그려놨는데 그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만 딱 적어놨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됐죠? 책 보면 더 헷갈려. 책 보면 더 헷갈려. 자, 그 다음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네, 그거 메모할게요. 지금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탄력성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탄력성을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탄력성이 큰 물건이 있고 탄력성이 작은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탄력성이 커지느냐 탄력성이 작아지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커지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네. 수요량의 변화가 커진다. 가격에 더 민감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떨 때 커지는지. 자, 우리 교재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보면요. 어떨 때 탄력성이 커지고 어떨 때 작아지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력성이 작아지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가로하고 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이렇게 적어두세요. 107페이지. 항상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리죠. 항상 페이지 할 때 따라와야 돼요. 107페이지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옆에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이렇게 적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를 알려드리겠단 말이에요. 그게 줄을 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책에 줄친 부분들은 전부 다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 경우다? 커지는 경우다.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이세요? 네, 줄칩니다. 그건 별표 안 합니다. 대체제가 탄력성 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대체제가 뭐죠?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야. 그렇죠.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럼 대신할 수 있는 물건 대체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떨 때 탄력성이 더 커지겠냐 이 말이야. 대체제가 있을 때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면이 삼양라면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삼양라면밖에. 그럼 삼양라면이 가격을 올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삼양라면이 가격이 올릴 때 여러분들의 원래 반응은 뭐예요? 안 사야 되죠? 안 사야 되잖아. 근데 물건이 삼양라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안 살 수가 있다 없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 말은 가격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또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안 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격을 올렸는데도 수요량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성이 작잖아. 근데 대체제가 많아. 대체제가 많아. 그런데 만약 삼양라면이 가격 올려버렸다. 그럼 난, 비싼데? 딴 거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이해되세요? 그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다른 거 사러 갈 수 있다, 이 말. 다른 거 사러 갈 수 있다고. 그게 반응 보이는 거잖아요. 민감한 거 아니에요. 가격을 올렸는데도, 이것밖에 없는데 좀 사야 되겠네. 이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줄칩니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줄치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줄치고요.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별표. 우리가 용도가 다양한 물건일수록 용도가 전환이 쉬울수록 양을 더 많이 늘려줄 수 있어요. 탄력성이 크단 말이에요. 용도가 하나밖에 없어 봐봐.
가격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그대로 주거용 부동산 줄치세요.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성 더 커요.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재가 더 많아. 상가나 공장보다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대체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성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치재가 탄력성이 더 큽니다. 사치재.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해요.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 생필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야 돼. 어차피 사야 된다고. 근데 다이아몬드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 변화, 가격 할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살려고 더 달려든단 말이에요. 쌀값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야, 쌀 많이 사놓자. 쌀 재놓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치약값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야, 치약 좀 많이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명품 같은 경우 30% 할인을 하면 야, 이번에 한 개 더 사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고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거는 그게 줄 안 쳐도 되고요. 4번에요. 규제가 완화될수록 줄치세요. 별표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양을 더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해되세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양의 변화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양의 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할 때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친 거고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6번인데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괄호되는 데 줄칠게요. 세분화될수록 줄치세요. 세분화될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세분화될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보니까 대체성이 커져서 보이세요? 대체성이 커져요. 대체재 찾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냥 아파트 시장 수요 곡선보다 아파트 시장을 세분화한단 말이야. 20평 아파트, 3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대체재 찾기가 쉬워요. 대체재 찾기가 쉽다고. 세분을 해놓으면.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대체성이 커지기 때문에 탄력성 커집니다. 세분화하면 대체재 찾기가 쉬워요.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나눠놓지 않고 있잖아. 그냥 딱 쌓아놨어 이렇게. 쌓아놨는데 내가 만약에 세제를 하나 샀단 말이야. 세제를 골랐어요. 세제가 너무 비싸. 그 다른 걸 사고 싶은데 세분이 안 되니까 다른 세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이 비싸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버린 수가 있다고.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세분을 잘 해놨잖아. 세제 코너, 뭐 쌀 코너, 라면 코너 이렇게 세분을 잘 해놓으면 이게 비쌌을 때 비싸네. 딴 거 옆에 찾아보고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을. 그래서 대체재가 찾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세분화될수록 대체성이 커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줄치세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고소득층일수록 탄력성이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합시다. 전 국민들에게. 문자 내용이 벤츠 자동차 30% 할인 3억짜리 자동차를 2억 1천만 원에 판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소득층, 고소득층 전부 다. 가격이 변했단 말이야. 지금 가격을 하락시켰다고. 그때 저소득층들은요, 삭제죠, 문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지만 고소득층들은 그 가격 변화에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진짜 가격이 그렇게 싸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탄력성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탄력성은 싼 거 사는 게 탄력성이 아니에요. 싼 것만 찾아다니는 게 되게 탄력성이 아니고,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소득 구매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반응을 보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소득층들은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했을 때 그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일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7페이지로 와가지고요.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탄력성이 커지는 것만 봤어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주거용 부동산, 사치제, 규제가 완화될수록, 시장 수요 곡선, 그리고 6번에 세분할수록, 7번에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됐어요? 그런 것들 짝짝짝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탄력성이 작아지겠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자, 이제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 했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 했어요. 그럼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하려고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였어요? 뜻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점.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겠어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 안 적어도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잘 알고 계시면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죠. 그럼 이걸 식으로 적으면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 될 거고 분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량 변화율이 되겠죠. 이거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의 방향과 가격의 변화 방향과 공급량의 변화 방향은 같거든요. 원래 플러스야, 얘들아. 원래 플러스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은 절대값을 씌웠었죠. 뭐 그게 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걔들은 원래 마이너스 관계란 말이야.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는 원래 마이너스 관계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눈에 거슬리니까 절대값 씌워가지고 플러스를 그냥 내게 하려고 절대값을 씌운 거고 큰 의미 없어요. 절대값의 의미는. 얘들은 원래 플러스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똑같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줄칩니다.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렇죠? 가격이 변할 때입니다.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공급량이 변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해.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 큰 거고요. 가격이 변했는데 공급량이 별로 안 변해. 그럼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지금 잘 듣고 있죠?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여기서 어벙하게 들어버리면 계속 밀리는 거야.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이거 헷갈려하면 탄력성 새로 해야 돼, 나중에. 봐봐봐. 새로 해야 된다니까. 새로 해야 돼.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성 큰 거라고 그랬어요. 자, 가격이 변하고 있다. 근데 공급량이 별로 안 늘어. 탄력성 작은 거야. 자, 우리 옛날 코로나 때 가격이 지금 마스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도 마스크 공급이 잘 안 돼. 탄력성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잘 변해. 그럼 탄력성이 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의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란 뜻이 뭐였어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자, 그렇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없다는 얘기였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공급량 변화율이 0이라는 거 똑같아.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탄력성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뜻이 뭐예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차.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들은.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라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적이고 더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요. 이걸 복습을 잘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걸 또 설명하고 있거든 제가 지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잖아요. 그래, 가격 변화랑 공급량 변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라니까. 얘가 기준이라고. 이게 기준이라고. 얘보다 이게 더 적게 변하잖아. 그럼 뭐라 불러? 비탄력적. 얘가 더 많이 변하잖아. 그럼 뭐라 부른다고? 탄력적. 같단 말이에요. 뭐라 불러요? 단위, 그래요. 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공급량 변화율이 0이야.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완전 비탄력. 그렇죠. 공급량 변화율이 무한대야. 그럼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대. 완전 탄력. 수요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럼 이 경우는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탄력성 0. 그렇죠? 이 경우는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 경우는 탄력성이 1이다. 그렇죠. 탄력성 1. 이거는요. 탄력성 무한대. 이 얘기잖아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커지면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0. 그 다음에 양의 변화가 좀 작고 크고 크고 무한대가 되고 탄력성이 커질수록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으로 그리면 똑같아. 완전 비탄력, 수직. 완전 탄력, 수평. 그리고 탄력성이 커질수록 공급 곡선이 점점 완만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봐보세요. 112페이지.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지만 공급 곡선은 우상향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 수직, 완전 탄력 수평, 탄력성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완만해진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공급자가 가격에 민감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격에 공급자가 민감하니까 그걸 더 많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 그걸, 야, 가격이 오른다. 이거 더 많이 만들어. 탄력성이 크잖아요. 가격에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앞으로 그냥 가볼게요. 앞으로. 어디를 가시냐면, 93페이지 한번 볼게요. 92, 93. 자, 거기 보시면 92페이지에 그때 우리 토지에 공급할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있었잖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급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하잖아.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수직입니다. 수직. 공급이 불가능하면 수직이 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오른쪽 한번 봐봐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거기 불변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불변이 뭐냐? 공급량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공급량 불변, 공급량 고정, 수직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 밑에 수직 돼 있네요. 맞아요? 완전 비탄력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정성은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성이라는 거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토지의 부정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맞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만든다. 맞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정성, 완전 비탄력, 수직이에요. 됐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책을 돌아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113페이지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있죠? 여기가 좀 중요해요. 아까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있었잖아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지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거기에 이런 말 하나 적어두세요. 거기 여백에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그 옆에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이 말은 공급량의 변화가 커진다는 뜻이고, 이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쉽다.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워요. 이게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공급의 가격 탄력성 문제가 나올 때 탄력성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점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여러분, 단기와 장기가 있었잖아요. 네? 단기는 뭐고 장기가 뭐였어요? 단기, 신규 공급 불가능, 공급의 변화가 없다. 장기, 신규 공급 가능, 공급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랬잖아. 그럼 단기가 공급의 탄력성이 클까요? 장기가 클까요? 장기가 크지. 장기는 공급의 변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장기일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건 제가 적어야 되겠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책에다 줄을 치려고 그러니까 책의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자, 이건 필기하세요. 오른쪽에 적어주면 되겠네. 여백에다가. 책에다 적으셔도 되고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첫 번째, 장기일수록입니다. 장기일수록. 단기보다 장기일수록 이 뜻이에요. 이 말은요. 단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할까요?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할까요? 탄력성이 클수록 완만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원래는 정확하게 적으면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죠. 맞아? 근데 우리 너무 길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그럼 단기 공급 곡선은 더 가파르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집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세 번째,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커집니다. 네 번째, 규제가 완화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커집니다. 이 네 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요. 생산량 증가 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할수록 감소할수록 생산량 증가 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할수록 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을 더 늘려주기가 쉽겠죠. 내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물건을 만들 때마다 단위당 비용이 점점 줄어든대. 그럼 공급을 해주기 어때요? 더 쉽죠? 공급량 늘리기가 더 쉽다고 그랬잖아 제가.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을 늘리기가 쉽겠지. 안 그렇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생산기간이 길 때하고 생산기간이 짧을 때 어떨 때?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빨리빨리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공급량 늘리기가 쉽다고요. 자, 7번째입니다. 부패가 잘 되는 물건하고요. 부패가 잘 안 되는 물건하고 어떤 게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쉽겠어요? 네? 부패가 잘 되는 물건? 잘 안 되는 물건이죠. 부패가 안 되는 건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빨리빨리 공급해 줄 수가 있잖아. 부패가 안 되는 물건. 부패가 안 된다는 물건은요. 저장 비용이 많이 들까? 저장 비용이 작게 들까? 그리고 비용이 작아야 돼 일단. 저장 비용이 작을수록이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그때 빨리빨리 공급해 주겠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비용이 작아야지. 그래 빨리빨리 공급을 해주지. 됐어요?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공급량을 늘려주기 쉽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개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얘는 시험에 잘 물어봐. 6번.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빨리빨리 공급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수요에 보니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그게 없네. 아까 우리 107페이지에 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 있었죠? 거기가 7번까지 있었잖아요. 옆에다 8번 해가지고 적어주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합니다. 108페이지. 또 이상한 데 적지 말고 몇 페이지? 이상한 데 또 적으면 안 된다. 지금 딴 데 잠시 딴 생각하고 있다가 108페이지야. 108페이지 거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7번까지 했잖아요. 옆에 8번 해가지고 8번 장기일수록 하나 적어주세요. 거기도. 장기로 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집니다. 공급도 똑같지만 왜냐하면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더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에는 대체재가 출현이 안 되는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재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대체재 출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측정 기간이 길수록 관찰 기간 길수록 그래도 괜찮아. 측정 기간이나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집니다. 자,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다. 그럼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다 했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뭐 했더라? 처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나옵니다. 개념. 뭔데요, 개념이? 응? 책 전부 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101페이지부터) 했잖아요. 그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5가지 경우가 있다. 조금 전에 또 했다.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 완전 탄력. 그 의미. 그죠? 그림. 그 다음에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 탄력적일 때 가격 내려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려라.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은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탄력성 결정 요인, 대체재가 많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규제가 완화될수록, 장기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아까 했잖아요. 그렇지, 그거 정리해야 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끝났단 말이야. 끝까지가 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탄력성 개념, 탄력성의 종류 5가지, 그림으로, 그리고 탄력성과 수입, 그리고 탄력성 결정 요인, 딱 5개란 말이야.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갑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개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5가지 케이스.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림. 공급의 탄력성과 수입과의 관계는 안 물어봐.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봐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그럼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이게 항상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공부는 딱 그거야.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도 안 되지.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을 잘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가 불러드렸어요. 조금 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5가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탄력성 개념, 그리고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탄력성과 수입,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완전 비탄력은 어떤 형태라고요? 완전 비탄력 어떤 형태라고? 수직. 완전 탄력은요? 수평.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그죠? 그리고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것들 꼭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하겠습니다.